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 한 채에 마음을 묶어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사이 집값의 간극이 좀 눈에 띄게 크게 벌어지면서 어디에 내 집을 좀 마련을 해야 될지 그 고민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또는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과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이슈면 이슈, 고민 해결이면 해결, 무엇이든 척척 박사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에 찾아오는 이윤환 박사입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 만큼 뭐 움츠러져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몸과 또 마음 그리고 머리가 좀 개운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시원스럽게 해결짓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내 집 마련을 향한 또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자리죠. 오프라인 설명 한번 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 세미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처음 이제 실물을 처음 보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잠깐 보신 게 아니라 막 꾸준히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질문 보따리를 굉장히 각각 많이들 싸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보면서 좀 많이 공부도 되게 계시고 또 공부를 하려는 그 노력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방송을 한 18년 정도를 한 만큼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좀 재밌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는 효과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거는 굉장히 좀 많으니까 세미나 직접 오셔서 좀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부터 하고 갈게요. 지난해 이제 서울에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27,000건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4%나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 안에서도 강남과 송파 지역의 빌라는 80%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이윤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뭐 아무래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은 일단 아파트에 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해야지만 되는 부분에 반사 이익적인 부분, 풍선을 누르면 어딘가에 공기가 차오르는 것처럼 빌라에 대한 연립 빌라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돌아섰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파트에 살고 싶지 빌라에 살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좋은 지역의 고급 빌라라고 생각한다면 색깔은 전혀 틀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되어질 거라고 한다면, 즉 재개발이 되어질 거라고 한다면 인식은 확실하게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꾸준히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등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서울 전역이 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곳곳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아까 뭐 강남이라든지 뭐 송파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강남이나 송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 사업지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모든 아마 주민들 특히 이제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 입장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빌라 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대비한다는 건 상당히 어느 그 분포를 통해서 아파트는 얼마고 빌라는 얼마야라는 상대적인 부분으로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패러다임이 아니라 빌라를 통해서 아파트가 되어질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되는 그 인식 변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하는 아파트는 얼마 정도고 빌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뭐 전세 시세는 얼마 정도, 아파트 시세, 빌라 시세는 얼마 정도라는 인식을 뛰어넘어서 단순 빌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정도 늘은 거 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 송파라든지 여기에 80% 이상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결국은 가격도 거래량 늘은 만큼 오른 거를 얘기할 거고요. 그게 강남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번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 전역도 재개발 위주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할 것이고 그 재개발 위주가 안에서도 과연 좀 어디가 아파트 시세가 높게 나올 거냐를 놓고 또 이제 호불호가 틀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단순히 어떤 그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그 대책을 발표한 내용에 힘입어서 2026년은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누가 선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뭐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빌라 가격도 많이 올라서 아이고 뜨거 뭐 할 정도로 뭐 손 댈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동안은 좀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빌라에서 또 아파트로 변모할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또 선점을 잘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파악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그 전략 세우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오프라인 자리, 세미나 자리 꼭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그리고 또 장소까지 지금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소와 날짜, 시간을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략 세우기 필요하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참석하시기 전에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 4번과 샵 3989번 연락 주신 후에 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저희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슈 체크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신혼부부인데 강남에 근무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빌라에 이제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을 좀 구입해 보려고 해요. 네. 8억대로 관악구나 금천구의 아파트를 사서 실제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은 잠실이나 자양동 쪽에 빌라를 구입해서 이제 재개발을 기대하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나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거 아니면은 이제 8억대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좋은 지역이 혹시 있으면 좀 음. 알려주십사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일단 지금 예산 현재 8억대 생각하고 계신데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 아파트나 또 다른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과 자양동 이제 재개발지 빌라가 괜찮을까요?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저희 또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신혼부부시라고 했고 강남이 직장이라고 했어, 두 분 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자, 뭐 이제 계속 전세살이 하기는 어렵고는 뭐 이제 신혼부부시니까 이제 자녀도 낳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8억 정도로 사시려는 게 이제 관악구. 이제 아무래도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예, 돈 때문에 아파트를 찾고 찾다 보니까 강남구는 안 되겠어. 서초구도 당연히 안 될 거고 동작구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관악구나 금천구를 지금 들여다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사실 돈만 많으면은 좋은 지역으로 하고 싶죠. 근데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차라리 좋은 지역에 뭐 아까 잠실이라든지 뭐 자양동이라든지 이쪽에 빌라를 거주할 거냐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요거부터 체크를 하죠. 우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이제 관악구하고 금천구잖아요. 네. 이 서울시에서 봤을 때 이제 25개 구가 있어요. 예. 25개 구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많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 그죠? 특히 이제 네. 강남하고 강북으로 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한강을 필두로 해서 강북 그리고 강남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는. 네. 자, 그러면 전 이리 생각해요. 강남, 강북으로 25개 구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은 트렌드가 아니에요. 트렌드는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냐면 한강하고 가까우냐, 한강하고 머느냐로 트렌드를 잡아가야 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강남 너무 좋죠. 네. 네, 강남 스타일, 그렇죠? 강남에만 네. 있어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서초구, 강남구, 이 송파구, 강남 3구 안에서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한강하고 가까운 쪽이 반포라든지 서초구 반포구 그리고 강남구의 압구정이라든지 아니면 송파구의 잠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한강하고 먼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서초구에서 양재를 들 수가 있고요. 강남에서도 저쪽 개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송파에서도 뭐 마천동이라든지 오금동이라든지 이쪽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가격이 오르는 추이하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는 추이하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특히 강남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요. 지금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도. 그런 걸 본다면 점점 트렌드는 한강하고 가깝냐 한강하고 가깝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25개 구라고 했을 때 판단을 해본다면 아까 좀 들여다보신 게 관악구하고 금천구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한강하고 접해 있는 구는 11개 구예요. 자, 볼까요? 서울 한강 북쪽에 있는 거는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4개 구가 있어요. 한강에 접해 있는 구가. 그리고 네. 한강 아래쪽으로는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에 7개, 위쪽에 한강 위쪽에 4개. 이렇게 해서 11개 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 나머지 14개 구보다는 더 한강에 가깝고 아파트 시세가 더 높게 평가되고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해요. 네. 그렇잖아요. 한강 조망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건 교통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강변도로라든지 아니면 올림픽대로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좀 이렇게 교통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시내 들어가서 쭉 가면 강북도 더 한강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 체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그 같은 강남이라도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걸려요. 압구정에서 개포동까지 가려면. 자,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점하고 있는 분은 한강변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생각하는 관악구라든지 금천구는 결국은 한강변에 동작구와 영등포구 한테 밀려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살펴본다면 동작구와 영등포구를 들여다보는 게 관악구나 금천구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낫다예요.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은 너무 잘 알죠. 그거는. 네. 돈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잖아요. 자금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갔어요. 라고 하는데 우선 저는 그래요. 구부터 살펴봐요. 만약에 동작구라든지 영등포구 쪽에 단지가 크지 않다고 손 치더라도 그런 적절한 뭐 8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가 있다면 그마저도 저는 그게 더 유리한 고지가 갈 수 있다. 즉 대단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 새 거고 뭐 하는 측면에서의 관악구나 금천구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관악구나 금천구보다는 동작구나 영등포구 쪽 한강에 접해 있는 구가 있다면 아까 지금 강남 쪽에서 이렇게 두 분 다 신혼부부가 출퇴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영등포구는 좀 멀 수 있어요. 강남하고는. 근데 네. 강남하고 가까운 쪽은 오히려 이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를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중랑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짜리로 아파트를 들여다보는데 광진구에 8억짜리 아파트는 못 보았죠. 네. 못 봤어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네. 하지만 찾아보면 있어요. 뭐냐면 광진구인데 그런 8억 정도 아파트가 있어라고 한다면 어린이 대공원역이라든지 군자역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 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보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위치의 아파트인데 단지 크기가 크지 않은 정도의 아파트를 찾아보면 아까 얘기대로 8억 선의 아파트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내가 관악구하고 금천구로 간 이유가 뭐 2호선 지하철역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하고 동작구로 영등포구는 아닌데 동작구를 하니까 동작구 쪽은 일단 없어. 근데 광진구 쪽으로 하니까 있네 라는 부분도 있고 광진구 쪽에 올라가서 7호선 라인으로 보면은 이쪽 이제 중랑구인데요. 이쪽 뭐 군자역 지나서 중곡동까지는 광진구예요. 용마산역, 사가정역, 면목적 요 정도 라인 안에서만 7호선 라인에서 이렇게 중랑구 아래쪽하고 광진구 군자역하고 이쪽 부근에 있는 쪽만 찾아보면 8억선의 아파트는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를 하셔라가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아파트 꼭 그 집 안 하고 내가 빌라 살아도 8억 정도면은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뭐 잠실 일대라든지 뭐 자양동 일대라든지 워낙 이쪽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는 것도 저는 더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너무 이렇게 혈안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부분이지만 제가 강의할 때 늘 얘기를 해요. 아파트 사냐 빌라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그럼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다음에 질문이 그럼 아파트 사는 거야? 빌라? 이거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을
거주지로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이렇게 삼지 뭐 아파트냐 빌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친했을 때나 물어볼까 말까 할 정도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지역이지 아파트하고 빌라는 후순위라는 소리예요. 즉 빌라를 거주하는 것 자체에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조금 좋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보다 더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 산다고 해요. 그러면 네. 방배동 좋죠? 근데 방배동 사는데 방배동에 있는 빌라에 살아요. 그런다고 빌라에 산다고 누가 깜보거나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방배동에 있는 이 빌라촌의 학구는 이쪽 동작구 사당동이나 이쪽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빌라보다 학군이 훨씬 우수합니다. 네.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즉 그거는 빌라라고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좀 그레이드가 높아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까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신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좋은 지역이기만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잠실이거나 아니면 자양동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금천구나 관악구에 아파트 단지가 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학군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학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 좀 덜해졌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여기 같아서 교통 환경 즉 직주 근접이라고 따진다면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개발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아파트가 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지금 만약 8억을 갖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양동도 곳곳에 지금 모아타운이라는 신통기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지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시간만 지나면 아파트가 될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그 빌라가 있다 그러면은 좋기는 한데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그래도 아파트에는 안 살지만 빌라에 사는 데서 방 3개, 뭐 화장실 2개면 너무 좋고 화장실 하나라도 방 3개 정도 구조는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곳 가보는 8억 갖고도 어려울 거예요. 매입하기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안 되지만은 결국은 사업이 될 가능성을 놓고 갔을 때 여기가 사업은 되는데 충분히 내가 거주하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에 가까운 물건이 있겠다 생각한다면 그마저도 투자 겸 거주 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집 사주세요. 거주 겸 투자라는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죠? 네. 우리 시청자님도 똑같을 거예요. 네. 제가 이왕이면은 거주도 거주하면. 그렇지만 투자성도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젊을수록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 겸 거주라는 측면에서 투자성을 대원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주적인 측면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즉 투자성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지역이고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고 좋은 지역 안에서 실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뭐 투룸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겸 거주로 해서는 거주할 만한 그 어떤 빌라 같은 경우는 있을 것이고 정말 나중을 생각해서 좀 이왕이면 방 3개짜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막 재개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자양동 구역은 전부 다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때 곳곳에 뉴타운 사업지들을 전부 다
직권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역은 해제가 됐고 어디 지역은 재개발이 돼가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새로운 그 같은 예를 들어 뭐 장인뉴타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장인뉴타운에 그 많은 구역이 10몇 개 구역이 있는데 장인뉴타운 안에서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 빌라촌이 있고.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 너무 부러워. 엊그저께 여기 같이 길 하나 차이로 너도 빌라 살고 나도 빌라 살았는데 쟤는 아파트 새 아파트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빌라 살고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박탈감도 느끼고 야 빨리 우리도 사업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다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이동 환경은 원래 장이동 뉴타운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는 다 아파트촌으로 뒤바뀔 것이다.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많이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곳이 면목동입니다. 면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마저도 전부 다 우리도 모아타운 하고 싶다. 모아타운 하고 싶다. 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은 지역이 중요하니까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빌라를 선택을 한다면 차라리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아파트 시세 측면에선 더 우위에 있으니 이쪽을 방향성 있게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패러다임만 바뀌면 좀 이렇게 충분히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시기니까 우리 남편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남편분하고 같이 월찬에서 그 격주로 제가 세미나를 수요일 날 하니까 꼭 한번 오세요. 오셔서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확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광진구나 중랑구 쪽에도 찾아보시면 8억대 예산에 맞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부동산 트렌드가 이제 한강을 좀 기준으로 한강과 가깝냐 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우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의 주신 곳 중에서 이제 재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 쪽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한강에 이제 접해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엔 문자로 한번 또 상담 이어가 볼게요. 91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할 때 다세대 주택 대지 지분이 작아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지 지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님? 자, 이것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지가 작아서 청산된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나 봐요. 들어보셔서 대지가 큰 빌라를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합원이 되고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그 내용은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주택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지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가 있느냐예요. 만약에 대지 지분이 없어. 그냥 건물만 있네? 그래도 분양권이 나오냐는 거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작으면 청산되고만 해서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주택을 소유한 자, 주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크든 작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많은 분들이 대지 지분이 클수록 어쨌든 평가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오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대지 지분이 5평이고 뭐 예를 들어 뭐 방 2개 신축이야. 예, 있고 이 방 3개에 대지 지분이 10평짜리에 반지하가 있어.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얘가 대지 지분이 크니까 무조건 얘가 평가를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말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반지하 시세를 볼 때 대지분 몇 평이에요? 라는 것부터 시세로 평가하지 않아요. 거기 집이 얼마나 오래됐고 방은 몇 개고 또 반지하야? 이런 부분을 하면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반해서 대지 지분이 좀 크다라고 하면 보정력으로 조금 올려주는 부분에 효과는 있으되 기본적으로 시세 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지지분 자꾸 대지지분 하는데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구축보다는 신축이 또 신축에서도 또 이제 방이 2개보다는 방이 3개가 평가를 당연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분양 자격이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대지 지분에 따른 입주권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제 주택을 소유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뭐 구축보다는 신축, 그러니까 투룸보다는 쓰리룸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대지 지분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로 넘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좀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살기는 제가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네. 종로 쪽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459이나 저기 359 쪽으로 해서 한 10억 선으로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3, 4호선 그래. 라인에서요? 네네. 네. 그래서 4호선 라인은 기름 뉴타운을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3호선 라인에서는 이제 홍제동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나을지를 조언을 좀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3, 네네. 4호선 라인에서 기름 뉴타운과 홍제동 일대에 어디가 네. 조금 더 괜찮을지 예산에 맞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전에서 아들 걱정으로 지금 전화를 주셨어요. 그죠? 네. 아드님이 종로 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집을 대략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네. 지금 알아보신 게 4호선 라인에 이제 기름 뉴타운 쪽에 네, 있는 네. 아니면 3호선 라인에 홍조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쫙 보면은 어쨌든 종로 중구보다는 위죠. 네. 북쪽에 위치해요. 네. 네. 여기가 한강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강에 가까이 있어야 집값이 더 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네. 이제 교통이 편하고 그래도 주거지로서는 손색이 없으니까 3호선 라인에 뭐 홍제동, 4호선 라인에 기름 뉴타운 어느 것이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인데 네. 저는 그거예요. 여기서 지도에서 보다시피 위쪽인데 네. 아래쪽이나 옆은 안 보셨냐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보긴 보셨지만 비싸.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알같이 뒤져봤냐라는 것도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뭔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종로 중구에 주택을 하는 데서 3호선 라인이다. 그죠? 그러면 네. 이렇게 약수역이라든가 금호 이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기는 해요. 네. 뭐 약수역 근처 동화 약수 하이츠라든지 금호역 두산 위부도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네. 약간만 네. 좀 이렇게 파생해서 5선 라인에 뭐 예를 네. 들어 뭐
청구역, 신구역, 행당역 쪽 아니면 2호선 라인의 사당역, 네. 상왕십리역 정도까지도 사실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네. 얘기한 기름뉴타운이나 홍제동도 좋기는 한데 네. 한강하고 가까울수록 뭐가 좋냐면 이 서울시의 그 업무 지구는요 네. 세 군데예요. 그게 뭐냐면 종로 중구가 있어요. 업무 지구 그죠? 네. 그리고 여의도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강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요거 3호선 라인, 5호선 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2호선 라인 요쪽에 있는 분들은 소위 종로 중구 쪽으로도 접근성이 좋지만 강남 쪽으로도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또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포 쪽일 때 예를 들어서 종로 네. 중구니까 이쪽 네. 뭐 6호선 라인이라든지 나머지 네. 2호선 라인인데 이쪽을 이제 다 뒤져요. 물론 네. 찾기 쉽지는 않아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이 정도 좋은 지역에서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우선 지역적으로 다 뒤질 대로 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물건이 딱 나왔네. 근데 알고 보니까 1층이래. 그죠? 우리 시청자님 생각해서는 1층이면은 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네. 좀 최소한 3층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1층은 그만큼 저평가될 수밖에 없기는 하는데 네. 저는 지역을 우선하고 네. 층은 나중 문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얄층이 한 7층, 8층 이 정도 됐어요. 15층 기준으로 했어. 중간에. 네. 근데 지금은 위에 뭐 14층, 15층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높은 층을. 그죠? 네. 근데 일부 분들은 저층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는 금액 차등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네. 매매 금액에 대한 차등은 분명히 생겨요. 네. 1층 같은 경우와 꼭대기 뭐 15층 같은 경우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네. 근데 전세금 차이는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네. 전세금은 의외로 네. 큰 차별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네. 한강 조망이 되고 뭐가 좋다라고 한다면 월등히 이쪽이 비싼 건 맞긴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곳들이 뭐 한강 조망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1층과 꼭대기층의 전세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반면에 뭐 예를 들어 꼭대기층하고 1층의 차이가 1억 5천 2억까지 나는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런 걸 노리라는 거예요. 아. 지역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 뭐 홍제동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요. 또 뭐 기름뉴타운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요. 뭐 뷰가 좋고 뭐 어쨌든 층 좋고 뭐가 좋죠. 네. 뭐 구조가 좋죠. 이거는 다 둘째 셋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입지적인 자체에서 내가 이쪽 종로 중구에 어차피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되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을 구할 때 더 많은 수요자가 몰리려면 종로 중구 아니라도 강남하고 접근성이 이중으로 강남에서도 내 집을 찾고 있고 종로 중구에서도 내 집을 찾고 있고 영등포 여의도에서도 내 집을 찾고 있고 종로 중구에서 내 집을 찾고 있는 이런 쪽에 방향성을 놓고 가는 게 나중에 집값 상승 여지는 충분히 높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편하게 네. 그 두 개를 딱 보시고 어느 것을 할까 어느 것이 좋아요라는 이렇게 단순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숙제를 내드린 거는 지금부터 약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상담하다가 네. 숙제를 들으면요. 네. 숙제하는 과정에 즉 깨알같이 찾아보는 과정에 제가 얘기한 대로 좋은 단지인데 1층이라는 핸디캡이 있어. 그래서 싸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아드님이 사야 될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놓고 가면은 충분히 좋은 집에 집을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물론 머리가 아프네요. 네, 머리가 아프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제역이나 기름뉴타운을 아예 무시한 채 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애들도 네. 좋아요. 살기 굉장히 좋고 네, 학군도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를 다 들여다보고 삼박자 즉 어느 것을 선택할지 홍제동하고 기름동을 얘기할 때 어느 것이 좋다라고는 절대 얘기 못해요. 네, 네. 둘 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장점이 많은 곳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의 집을 찾게 된다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네. 내가 여기는 찾아보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재역 쪽이나 아니면은 기름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가 낫겠다라고 하면 글로 가도 무관하다는 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얘네를 네. 배제한 채 제가 이걸 거론하는 게 아니라 얘를 네. 우선하되 찾아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되 그래도 얘네들은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우선하는 지역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을 조금 돌리셔서 일단 우선적인 지역을 선정을 해보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차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엔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2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동별로 동의율 요건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적용이 될까요? 또 사업 전후에 기준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에 관련된 질문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저 질문 내용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동의율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동별, 동의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질문 주시는 내용이 이거 같아요. 동별 구분되는 부분에 이게 있거든요. 한강변에서 예를 들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여기 안에서 했을 때 각 동별 예를 들어 여기 동에 속하고 여기 동에 속하고 여기 동에 속하는데 이 동별 구분을 해서 이 동 안에서 재건축이 됐을 때 이 안에서 되냐 아니면 통합으로 가느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단지마다 틀려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옛날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재건축 단지다라고 하면 하나로 다 가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처럼 한강 조망을 위시로 한다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장점은 뭐냐 하면은 지하철역에 가까워요. 나는 여기 계속 살고 싶은 분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할까요? 즉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식으로 동강 구분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구분 요건은 없습니다. 즉 조합 측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요건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은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별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그 재건축 단지에서의 동별 구분이 결국은 내가 그 단지에 살고 있는데 그 단지 그대로 해서 그쪽에 이제 배치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한다면 이 재개발하고 신속통합기획 내용하고 모아타운은 또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갔어. 이 안에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 쪽에 아파트를 배정받을 거냐 아니면 전체 통합을 해서 여기 있는 내가 여기 빌라 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배정받을 것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동별 구분 없이 진행을 한다더라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재개발 방식 중에서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또 그거는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재개발하고 틀리게 전체를 다 허물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요. 구역별로. 이렇게 도로는 남겨두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1구역, 여기는 2구역, 여기는 3구역, 4구역, 5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서로 1구역과 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도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곳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대한 부분에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자양 이동이 한강변에 있는 모아타운이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도 한강에 접해 있는 쪽에 있는 곳이 좀 더 유리한 곳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각 재건축 단지마다 그런 어떤 동별을 구분해서 배치가 그 위치로 그대로 가느냐 안 되느냐는 각각 그 재건축 사업 현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물어보게 된다면은 알 수가 있는 사항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동별 구분이 돼 있는 곳이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나눠지지 않은 채 전체를 통합했을 때 내가 어디 동으로 배치될지는 거의 모른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치 자체가 각 구역별로 나눠져서 출발을 한다라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가늠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모아타운 내에서도 이쪽 지역은 조금 더 지하철역 가까워서 장점이 있겠네. 이쪽 지역은 지하철역 멀어서 조금 이렇게 이거보다는 좀 장점이 덜하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중에 보면 아파트 시세에 대한 금액 자체가 뭐 1억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지하철역 얼마나 가깝고 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단지 규모가 큰 곳은 이제 동별 구별을 두는 곳은 있지만 뭐 바뀐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 이제 조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재개발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해주시죠, 대표님. 자, 이렇게 쉼없이 많은 질문, 문자 사연을 보면서 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지만 이 시간 제약 때문에 정말 몇 개 문자 정도만 이렇게 답변 드리고 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은 역시나 세미나가 제일 좋은 값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한 일석오조 정도의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에 직접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게 되면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 2026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이제 재개발 빌라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지 얼마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 계산 방식으로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다면 처음에는 강의 들은 분들이 좀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례를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듣게 된다면요. 대체적으로 내 투자금의 얼마의 이익을 얼마 기간 동안 볼 수 있겠구나라는 추산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액에 대한 부분에 효과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